안녕하세요. 헬스 건강정보 헬마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테로이드 하면 데카, 이퀴, 디볼, 윈스트롤, 아나바 등의 합성 약물을 떠올리지만 사실 인공적으로 합성되지 않은 천연 스테로이드도 자연계에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더덕, 도라지, 감자, 마늘, 두부, 콩나물, 된장 같은 식품들도 사실은 모두 스테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죠. 다만 그 양이 매우 적을 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많이 먹어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습니다. 식물성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아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이고 특히 인공적으로 합성된 것들은 검사 시 도핑으로 적발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가장 많이 함유한 자연식품은 무엇일지 말이죠. 국내외 운동영양생량 논문들을 열심히 찾아보던 중 눈에 띄는 재료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연구 및 발표된 논문들이 많고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으면서 다량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보유한 천연식품이 있었던 거죠. 푸드 케미스트리에 2013년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중국, 오스트리아산 녹용 샘플 13개 속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추출해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해당하는 테스토스테론과 안드로스테론이 다량 포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스코프스 저널인 한국생략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녹용 속 스테로이드 호르몬 11종을 확인했고 종류와 양을 분석한 결과 안드로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녹용의 테스토스테론 함유량은 소고기에 비해 무려 19,000배가량 높았고 돼지고기에 비해선 8,000배가량 높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로 가장 유명한 게 딱 이 안드로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 두 가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신체 전반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총체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혈관과 근육 조직이 새로 생기고 세포도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체급이 커지죠. 바람의 나라에서나 보던 녹용에 이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상당히 함유되어 있었다는 건데 국내에선 근성장애 용도로는 아직까지는 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녹용이라는 게 한국인들에게는 한약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탓인지 비싸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녹용은 실제로 미주 대륙이나 유럽, 러시아 등 서양권의 보디빌더들, 헬스인들 사이에서는 198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나 알약, 액상으로 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제품화까지 돼서 판매 중인 걸까요? 2014년 SCIA 저널인 근거중심 보완대체의학회지의 발표에 따르면 녹용 추출물은 근육 수축과 관련된 유전자를 조절해 근지구력 향상과 피로 내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험은 쥐에게 28일 동안 녹용 추출물을 하루 8.2mg 먹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녹용을 열심히 먹이고 나서 쥐가 탈진할 때까지 수영 시간을 측정했는데 녹용을 꾸준히 먹인 그룹의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수영을 현저히 더 오래 하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보니 녹용이 골격근 섬유의 수축과 조절을 담당하는 단백질인 트로포미오신과 트로포닌의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죠. 녹용 섭취군과 비섭취군의 발현율 차이는 무려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한편 2005년 스포츠 영양 국제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직전 녹용을 복용한 후 운동을 하면 혈액 속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수치가 빠르게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유산소 능력, 근력,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2009년 한국생활환경학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3주간의 녹용 분말 복용이 근육 손상을 눈에 띄게 예방하고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 실험 대상자들에게 인위적인 신장성 스트레칭으로 미세한 근손상을 만들어내고 그 회복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녹용을 복용한 그룹에서 근손상 지표가 빠르게 회복된 것이 관찰된 거죠. 한편 근손실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2021년 한국축산식품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녹용 추출물이 자연적인 근손실도 최소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섭취 유무에 따라 근육을 손실시키는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확인한 겁니다. 녹용 섭취 후 체내 농도가 높을수록 근육 위축 인자인 FOXO3A와 뮤RF1의 발현이 억제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봤을 때 녹용은 근육의 성장과 운동 수행 능력 향상 그리고 자연적인 근손실 방지에까지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게 스포츠 금지 약물, 즉 도핑에 걸리는 재료가 아니라는 건데요. 수천 년간 약재로 사용되어 온 식품이기도 하고 자연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안전하면서 부작용도 적기에 막을 명분이 없겠죠. 섭취 시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니 하루에 권장량만큼만 섭취하는 것,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 복용을 멈추는 것 정도인 것 같네요. 근성장과 관련된 연구 결과만 조사했지만 사실 기력 회복이나 조혈작용, 뼈 강화, 간 기능과 관절 건강 개선, 성욕 강화 등 녹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실례로 KCI 저널에서 찾은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 따르면 녹용가루를 6주간 섭취한 그룹이 미섭취 그룹에 비해 뼈의 밀도가 최대 약 1.5배에서 2배까지 증가하기도 했죠. 불법 약물이나 효과를 알 수 없는 보조제, 가공 단백질에 의존하기보다는 때로는 자연에 존재하는 이러한 재료들로 더욱 빠른 근성장을 도모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그렇듯이 녹용 또한 뭘 사시던 간에 일단 확인해봐야 할 건
건 원산지와 함량이겠죠. 와인의 본고장이 프랑스이고 튤립의 본고장이 네덜란드이듯 녹용의 본고장은 러시아산이라고 합니다. 사슴이 자라나기에 최적의 해발 고도와 낮은 기온, 건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타 원산지 녹용에 비해 굵기와 밀도가 훌륭하고 품질 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채취되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다고 하죠. 어쨌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보디빌딩 대회 준비를 하시는 경우, 조금이라도 빠른 근성장에 욕심이 있으신 경우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디빌딩만큼 운동보다 식단이 중요한 분야가 없죠. 물론 당연히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받쳐주지 않으면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늘처럼 가끔씩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품 혹은 식단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